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8월 1일경부터 10월 30일경까지 약 3개월 동안 마약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마약 관련해 가지고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그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이제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지, 구속을 피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범죄가 문제된 경우에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그 다음에 이제 대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보관, 운반, 관리, 수입, 추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알선, 이렇게 제공하는 행위. 그 다음에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보관, 운반, 또는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런 이제 마약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이런 행위 태양, 소지를 했는지, 그러니까 행위 태양을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행위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지했는지, 말 그대로 사용했는지, 운반했는지, 투약했는지, 그걸 매매했는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필로폰, 엑스터시, 이건 향정신성 의약품이죠. 등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약 관련된 범죄는 그러니까 마약 관련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약 범죄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범죄가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마약을 줍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그 다음에 이제 공범자의 진술, 그 다음에 소방 및 모발 검사 결과, 요런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함으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구속되거나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한 뒤 꾸준하게 반성문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받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탄원서를 받는 등 최대한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지 이제 징역형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보다 중요한 게 요겁니다. 꾸준하게 반성문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정신과 진료. 정신과 진료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마약과 관련된 치료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정신과 진료를 당연히 꾸준하게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 치료 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마약 중독 치료 모임에 참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료들이 있어야지 이제 징역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거를 좀 법원에 보여주면은 이제 징역형이 선고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걸 보여주기 위한 자료가 이제 말 그대로 정신과 진료 내역서, 그것도 꾸준하게 방문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중독 치료 센터에 방문했던 거 꾸준하게, 그 다음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 마약 중독 치료를 하기 위한 모임에 참가했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어필해야지 이제 말 그대로 징역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쉽게 말씀드렸지만 이거 생각보다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마약 사건을 다뤄본 여러 마약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최근에 이제 마약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마약이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뭐 과거에는 진짜 뭐 마약 청정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지칭했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마약 같은 경우 이제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되고 있고 실제 현실에서도 많이 마약 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연령도 낮아지고 있고 구하기도 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호기심에 뭐 접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호기심이라도 마약은 절대 접하면 안 되고 우선은 뭐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 좀 애매한데 뭐 좀 맞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아무튼 마약 범죄에 휘말리게 된 경우에는 이제 우선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꼭 잘 대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대응했으면 좋겠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수사를 하고 법원은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마약 범죄를 금절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약 범죄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말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도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